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이종화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부교수로 있고요. 지금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이종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가까이 있는 교사분들과 보호자분들의 정신건강 리터러시, 그리고 그들의 정신건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도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한 사업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직원분들이 이제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쳐 있거나 우울감이 있었을 때 이제 선생님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면은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내가 아이들을 챙겨주고 신경 써야 되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은 교육자의 모습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일종의 롤 모델이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감정 조절을 하는지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의 모델링이 되는 중요한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보이는 모습, 아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는 막 화를 내고 행동 조절이 안 되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화를 참고 버텨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이제 잠잠하게 가라앉게 되고 그 모습을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네. 교사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요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이제 연구하는 것들도 찾아보고 사회적인 이슈도 찾아보는데,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이제 학교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긴다, 이제 불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건 청소년 건강인태 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들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교직원분들도 작년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많이 마음고생을 하시게 됐었고, 지금 연구들에 의하면 이제 교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일반 직종군에 비해서 뭐 우울증의 위험성도 높다, 이런 보고들도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학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선생님들, 교사분들을 위한 실제 상담, 1대1 상담도 또 지원을 하시고, 심리회복이나 뭐 힐링 캠프도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이가 정말 자해를 심하게 하거나 자살 시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한 일로 인해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매뉴얼도 개발을 해서 매뉴얼을 배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담당자나 윗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가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학교의 변화된 분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돼 보니까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지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냥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안내하고 교육하고 상담한 부분들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안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애도 반응을 경험하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은 위험한 거고 어떤 부분은 자연스러운 건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 스트레스 완화 훈련이라던가 우리가 소위 많이 얘기하는 긴장됐을 때 호흡법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드리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좀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 힘든 거를 또 부정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느끼시기도 하는데, 안심시켜 드리는 것만으로도 또 누군가가 나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또 많이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헌신적이세요. 세간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선생님들 만나보면 학생들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안 좋아지면 본인이 되게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도 이번에 학교를 가면서 선생님들께 들은 얘기지만 학교의 특성이 선생님들끼리 이 얘기를 공유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혼자 끙끙 앓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병을 키우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보고 듣고 말하기는 지금은 중고등학교가 메인 프로그램이긴 해요. 네.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자료를 조금 보완하긴 했었는데 초등학교의 자살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보고서화하기에는 숫자가 많지는 네, 않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동영상적인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저런 게 위험 사인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받아들이시게 네. 되더라고요.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더 다른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문장처럼 제일 가까운 문에서 네.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네. 자해와 자살이 가기 전에 잘 보고 잘 들어서 미리 알아채서 말을 하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교사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있는데 뭐 학교 선생님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학교에 안내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신청을 받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을 원하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는 네.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금은 제한적으로 지금까지는 뽑고 있고요. 저희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나 학부모 교육은 다양한 기관들에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도 부모님 관련해서도 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학생을 대면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2023년에 시작을 하면서 네.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은 교실에서 있는 프로그램들 네. 그리고 학생하고 학부모들 별개로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증상에 맞는 어떤 뭐 놀이치료의 형태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을 했었고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급한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들. 두 번째로는 그 아이가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이나 죄책감에 대해서 교육하고 들어주고 하는 부분들. 네. 실제로 정신질환이 발생을 한 게 이제 부모님 탓은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이 일부에서는 뭐 양육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질병이 발생한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유전적인 소인이나 아니면 환경적 요인, 개인이 타고난 특성들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종합이 돼서 질환이 발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부모님들께서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병이 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들어주고 인터넷에 보면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근거 있는 치료는 뭐 근거가 없는 치료는 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돼서 부모님들이 방황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좀 혼란을 적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를 교육한다기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말은 교육이라고 하지만 부모님을 회복하기 위한 거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학생 혹은 교사, 부모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이제 저는 시민 강좌나 이런 것들 종종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병원을 간다거나 혹은 정신건강 유관기관을 간다거나 하는 게 병이 있다고 확정 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리고 뭔가 불안하다 이럴 때 내가 이게 진짜 병으로 생각할 만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부분 중에 하나인 건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가는 거고요. 거기서 실제로 의료기관 가면 무조건 약 먹지도 않거든요. 선생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이 약물 치료로도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관에 가는 것을 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직접 만드는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입니다.